아이고, 오늘은 틀림없이 난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나와야죠. 이야. 어제 방송했는데 채팅창에 네. 빠지지 말라고 막 글이 막 했어요. 이야. 진짜 이제 신실한 성도가 됐어. 그 대표님, 네.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정당 정치인들이 말이야 사기를 치고 있다니까요. 예. 이 원래 야당은 원래 그렇다고 쳐. 그거는 원래 목표가 이재명의 목표가 연방제 통일이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그 자서전을 보면요, 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는 자서전 보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요. 내가 이거 다시 요약해서 김학선 교수님이 설명할 테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제 1번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요.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의 척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두 번째가 뭐냐? 연방제 통일이요. 연방제 통일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세 번째가요, 더 끔찍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요, 이거요. 문재인보다 더 무서운 놈이야. 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30대 재벌의 주식을 국가가 다 환수해서 똑같이 국민주로 나눠준다 그래요. 대표님, 요거는 해설 한번 해야 돼요. 주식을 다 회수해서 국민주로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 SK 다 LG 다 뺏어서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왜 망해요? 기업이 망하는 거죠, 그거 완전히. 여러분들 지금 네. 삼성, 현대, LG가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로 이어지면 이제 다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상속세가 최대 60%까지 나와요. 그거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 30 내죠. 그렇지. 그러나 이제 지금 올라가고 40 내고 40 가진 사람이 또 물려줄 때 또 40 내고 3대 내려가면 없어져. 3대가 내려가면 없어집니다. 하하. 그럼 그건 어디로 가냐?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미국의 자본이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중국 자본이 가져가는데 미국 자본이 가져가는 건 그나마 이해됩니다. 예, 그나마. 근데 중국 자본이 가져갔다. 끔찍하죠.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가져갔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 노조의 회사가 됩니다. 노조 회사. 하하. 노조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 오너가 없으니까. 하하. 노조가 운영하면 지네끼리 나눠 먹고 개발은 안 하고 회사는 점차 침체하면서 도태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 기아자동차 노조가 운영했지 않습니까? 맞아. 망해서 현대가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노조가 운영해서 잘 되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공기업이 그렇습니다. 공기업. 하하. 사실상 공기업은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예요, 투자자. 국가는 투자했고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잖아요. 매번 바뀌죠. 공기업 부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기업 부채가 거의 대한민국 부채입니다. 예. 지금 철도, 공항, 그리고 기타 우리 지금 담배 사는 이 담배 인상공사 돈을 엄청 벌어들이지만 그게 다 지금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정부가 투자하고 또 계속 국민들 세금으로 유지시키고 공기업이 국민들에게 이득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본기업이 더 발전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적재. 대표적으로 한전 보세요, 여러분들. 한전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돼갖고 탈원전한다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이 지금 적자 투성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료 엄청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누르고 있어요. 왜냐? 총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르고 있는데 이게 폭발하게 되면 이제 전기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탈원전 해야 되는 거예요. 탈원전. 원전을 지어서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기업이 사실상 노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문재인이 하는 말만 듣고
그런 기업들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다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가 저 원자력 발전소 금지시켰잖아요. 그렇죠. 탈원전했죠. 그래가지고 한전이 지금 빚이 태산처럼 올라가 버려요. 한전은 이제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다 책임이 돌아오지.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이제 몇 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예. 거기다가 태양열로 대체한다고 새만금에다가 태양열 그 발전 그 전부 다 100% 중국제를 수입해가지고 쫙 깔아놨는데 새들이 똥만 싸가지고 발전이 안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거 청소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청소병이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새만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갯벌인데 갯벌은 뭐가 단점이 있냐? 바로 그 소금하고 습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중고 구매하실 때 그 강원도 주변이라든가 서해안, 동해안 주변에 있는 차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고차로. 중고업자들이 그 차 강원도에서 운행했던 차다 그러면 이거 가격 막 후려칩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왜? 강가에 바닷가에 있는 차량들이나 건물들은 금방 썩어버려요. 이 소금에. 맞아. 예? 맞아. 물론 뭐 그분들이 이제 저 새끼가 왜 이런 말을 해 그런지 하겠지만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갯벌에다가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게 나만 아겠습니까? 원래 태양광은 10년이 가게 돼 설계해 놓은 겁니다. 10년이 가게. 10년인데 그 10년 후에 그걸 회수해서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중금속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중금속 덩어리를 재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10년도 못 쓰고 바닷가에 새똥에 소금에 쩔어 있으니 저건 3년도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걸 다 중금속으로 처리해 갖고 재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바닷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년 내내 뭐 사막처럼 빛이 잘 드냐. 구름 끼고 비 오고 예? 뭐 여러 가지 해풍이 불고 그거는 그야말로 그 업자한테 돈 벌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조작질한 거다. 사기친 거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기가 막혀. 제가 다 뜯어내버려야 돼. 태양광은요 잘 돼도 그냥 원전 한 개만도 못한 아니 원전 한 게 아니라 태양광 아예 그냥 전체 다 합해도 저 새만금이 아니라 바다를 둘러 닫혀도 원전 한 개만도 못한 겁니다. 그게 참 기가 막혀. 돈은 돈대로 들고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인 거죠. 자, 급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선거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사실은 그 청와대 비서관 하던 사람들이 선거하러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게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나가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에 있다가 선거하러 딱 내려갔더니 세상에 국민의힘 정당에 조직이 없는 거야. 조직이. 도울 사람이 도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이요. 이게 미쳤어요. 미쳤어.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준 자유당으로부터 박정희 공화당 쭉 와서 건국후 75년 동안에 우파 정당의 당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30만 명밖에 안 돼. 30만 명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가겠냐고.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거야. 3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 기가 막히지요. 또 이준석이가 또 몇 명 데리고 나갔어.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코리아나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확실히 됐던 것이 12시 5분이었어. 개표할 때 12시 5분에 가니까 이기기 시작했어. 그때 나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바로 내가 얼마나 영적 감각이 빠른지 보세요. 주님, 다음은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200석 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속 조직 외에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조직해서 자유마을 조직이 완성이 된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은 사람이 내려가 보니까 선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의 조직이 없는 거야. 물어보니까 이거는 자유마을 조직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막 날 보고 전화 와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새끼들 살려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유통일당이 살아야죠. 자유통일당이. 그러면 우리가 윈윈하면 되지. 비례대표는 우리 당을 찍어주면 지역구는 니들 도와줄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플러스 현역대표 해서 51석이 들어가야 돼요. 쟤들만 200석 만들어주면요 또 싸움이 바로 또 탄핵이 일어나겠죠 또. 국민의힘은 네. 200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아마 내부에서 또 싸움이 날 바로. 겁니다. 예. 다음 누가 대통령을 잘하냐 못하냐 그렇죠. 또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정의당이나 과거에 통진당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150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170석 정도 되지만 그 전에는 꼭 한 20석이 부족했어요. 때로는 30석 이상 이렇게 부족했는데 그걸 어디서 채웠냐? 정의당이라든가 통진당 세력 이런 세력들이 보태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150석 가까이 가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통진당에 목을 맬 수뿐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그쪽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구걸을 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민주당은 좌쪽으로 끌려간 거죠. 민주당이 좌쪽으로 끌려가면 좋은데 오히려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까지도 계속 좌쪽으로 끌려간 건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런 제3지대에 있는 정의당, 통진당 세력 같은 세력들이 계속 그 별거 아닌 아주 소수 정당으로 전체적인 판을 끌고 간 거죠. 그 저는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그런 역할을 이 우파 진영에서 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200석 이거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인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 적어도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살아남습니다. 제가 제일 아주 그냥 원안으로 보는 거는 국민의힘이 160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40석 딱 하면 20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을 말을 들을 수뿐이 없어요. 만약 이게 어렵다면은 국민의힘이 130, 자유통일당이 40석 이상. 예? 그러면은 150석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끌려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정당 비율이 숫자가 아닌 어떤 세력의 의중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의석이 분명히 이번에 확보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견제 세력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견제 세력이 있었으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또 그리고 국민들도 제대로 된 선택을 했겠죠. 자, 우리가 그 4월 10일 날 국민의힘 정당 더하기 우리 자유통일당이 합해서 우리가 200석을 한다 해도 새로 선거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열리는 것은 6월 1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4월 10일 날 선거를 했어. 그러면 6월 1일까지는 현재 180석 쟤들이 그대로 국회의원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나갔다 그래도 찬스는 건국 후에 이때 한 번밖에 없다. 나라를 엎어버리고 연방제로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0석 가지고 있는 쟤들이 민노총, 정교조 또 더불어민주당 다 나와서 강화문에서 이제 기회가 2달밖에 없거든.
4월 10일 선거 끝나고 5월달, 6월달이니까 걔들이 국가를 엎기 위한 4.19와 5.16 같은 난동을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를 것 같아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예, 당연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기회가.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국회가 아닙니다. 어. 광장에서 종북 좌파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세력뿐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뭐 30%대, 뭐 40%대인데 이거 벌써 광화문이 난동이 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대통령 지지율이 40%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촛불 난동 났습니다. 진짜 그때 막을 수 있는 우파 세력이 없었어요. 맞아.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세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맞아. 결국 탄핵으로 갔죠. 지금 만약에 좌파들이 결집했으면 걔네는 지금 거의 한 180석 되는 데다가 지금 세력이 아주 창궐했습니다. 그렇지. MBC 사장 하나 못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 광화문에 나와서 쟤네들이 난동 부렸으면 제2의 촛불 난동 벌어지고 윤석열 정부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할 거야. 자고 나면은 광화문에서 집회 일어나고 자고 나면 뭐 쟤네들이 큰 동상 세워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거기 무슨 이상한 파우치 막 명품백이라고 해갖고 막 홍보하고 하면서 아마 주말마다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 지네들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세력. 그것도 오늘 모여라! 하루만 시간을 줬는데 광화문에 수십만 명 모인다? 이건 BTS도 못합니다, 여러분. 네, BTS도 기획하려면 한 6, 7개월 준비해갖고 10만 명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모이자! 그러면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저자들이 함부로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광화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배가 불렀어요. 저놈들도. 맞아. 좌파들도 배가 불러갔고요. 요즘은 끼었어. 이거 안 주면은 안 움직여요. 기름이 예, 끼었어. 기름이 껴서. 근데 지금 정권이 교체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한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님과 딱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었다. 왜? 좌파들에게 지원금 다 끊어놔 버렸어요. 이게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호랑이처럼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고마움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되냐? 바로 국민의힘이 제일 잘 알아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0석하고 총선 승리하려면 전광훈 목사님 찾아뵙고 상의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 자유통일당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위성정당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자, 위성정당 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표를 찾아봤어요. 대표가 누가 하나? 당직자가 대표라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직자가 대표라는 거예요. 세석도 못 얻어. 네. 세석도 못 얻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석. 정당을 만들려면 그 가치와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거기 모이는 세력들의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바에는 자유통일당이 우파의 선봉대이고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왔다.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정당이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나마도 그거를 갖다가 지네들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표가 뭐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살리는데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